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첩약 이상반응 표준보고 양식의 개발 및 확산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약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약 시장의 규모는 2050년까지 약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은 오랜 사용 경험에 의거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어 오고 있지만 한약재의 안전성 근거 부족은 국민의 한약 이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위권을 차지했었고요. 특히 한방의료 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국민의 22% 정도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한의계에는 이런 한약에 대한 안전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한약의 간 손상을 주제로 해서 후양적 차트 리뷰 연구, 전향적 관찰 연구,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분석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를 해 왔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한약 유래 간 손상은 1% 미만으로 대부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나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된 한약의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보다 간 북성에 있어 훨씬 더 낮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 또 몇 가지 시사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간 손상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간 손상과 간 기능 이상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한약의 이상 반응에 대한 약물 감시 시스템은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약이 경험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특이적인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반응과 약물 특이적인 예측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 나뉘는데요. 안타깝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반응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내의 약물 감시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산하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위주로 약물 감시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한의계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서 한약 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국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약 안전성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품목 허가된 한약 생약제제에 국한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첩약이라든가 품목 허가되지 않은 한약제제나 약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그 한의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첩약에 집중을 했는데요. 첩약의 이상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상 반응 인과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첩약 이상 반응 표준 보고 양식 개발을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오버뷰 오브 SR, 그 체계적 문항 고찰 리뷰를 통해서 한약으로 인해서 주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 증상과 그 다음에 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한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표준 이상 반응 보고 양식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 다학제 전문가 델파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연구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연구 디자인에 상관없이
두 가지 이상의 그 복합 한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체계적 문항 고찰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다만 연구 대상은 경구 복용에 한정해서 그 연구를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집된 이상 반응은 메드라의 시스템 오레간 클래스에 따라서 분류를 진행을 했고, 중복된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해서 분석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 평가는 프린스마 2020과 암스타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연구 결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총 7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여 건의 문헌을 추출을 했었고, 저희의 선정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총 13건의 문헌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암스타트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질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그 전반적인 질이 크리티컬리 로우로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그 시스테마틱 리뷰이기도 하고, 그 오버뷰 오브 SR이 주로 그러니까 방법론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기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연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고요. 포함되어 있는 그 SR의 원시 문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케이스 시리즈, 케이스 리포트 논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와 RCT 연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그 SR이 포함되어 있는 원시 문헌의 중복성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포함되어 있는 원시 문헌의 중복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 13건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중에서 8건의 논문이 간담독의 이상, 그러니까 간독성과 간기능 이상을 주로 중점을 두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경학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위장관계, 그 다음에 심혈관계 순으로 주로 이상 반응을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빈도 한약으로 인해 발생한 다빈도 증상은 오심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순으로 설사, 구토, 황달, 발진,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빈도로 많은 증상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빈도 징후로는 빈맥, 발열, 그다음에 혈압 상승, 동공 확장, 그다음 백혈구 감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부자가 포함된 한약재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약물 이상 반응이 관찰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버뷰 오브 SR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된 이상 반응을 216가지를 추출을 했었고요. 다만 이상 반응 표준 보고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고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에 수집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이상 반응 보고 폼들을 수집을 해서 항목들을 추출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때 수집한 양식은 시움스 원 폼과 WHO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홍콩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상 반응 보고 폼과 그다음에 크루스키가 발표한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상 반응 보고 항목을 최대한 추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이상 반응 보고 항목과 그다음 주요 이상 반응을 18분의 다학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3차례의 델파 연구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을 했었고요. 그 합의를 도출해서 나온 초안의 경우에 초안을 저희 9분의 임상의 분들의 임상 적용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 그 보고 양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델파 연구 결과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총 5개의 보고 항목에서, 그러니까 5개 보고 항목이라고 하면 환자 정보, 이상 반응 정보, 약물 정보, 보고자 정보, 그 다음에 종합 의견, 이렇게 5개의 항목에서 총 67개의 이상 반응 보고 항목을 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뷰 오브 SR을 통해서 총 216건의 이상 반응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 67개의 보고 항목과 216개의 이상 반응 항목을 가지고 델파 연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학제적인 많은 인원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합의하는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라운드에 걸쳐서 도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8개의 이상반 보고 항목과 46개의 이상반 항목을 도출할 수가 있었고요. 이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초안을 도출을 했고, 이 항목을 실질적으로 9분의 임상의 분들을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료해서 이 환자들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써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소견을 받아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최종 표준 이상 반응 보고 보고 양식이고요. 사실 이건 영문판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항목을 보고 양식을 개발만 한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한 양식을 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확산과 임상 적용 과정에서도 신경을 썼는데요. 먼저 국제적인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저희 개발 과정을 국제적 학술지에 이렇게 게재를 완료하였고요. 또한 개발된 결과를 대한한의학방재학회의 교수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최종 인준을 마쳤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활용성을 좀 강화하고자 코멧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코어 아웃컴스에서 등록하는 국제적인 레지스트리 사이트에도 저희가 등록을 완료했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은 사실 파푸아뉴기니라고 남태평양에 개발도상국 이 있는데 그 올해에 그 전통 약물의 개정 회의를 WHO 콜라보레이션 센터의 지원으로 이 나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전통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 연구팀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농림부 장관님과 복지부 장관님이 같이 계세요. 네,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또한 그 범국민적인 홍보를 좀 하고자 저희가 홍보 기사도 저희 게재를 했고요. 또한 블로그나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한약 이상 반응이 보고 양식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수집과 그다음 인과관계 평가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임상 연구에 활용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임상 현장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레지스트리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알레르기 비염의 레지스트리 연구와 그다음에 안면신경마비 레지스트리 연구에 보고 양식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 연구팀과 동국대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연구팀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인과관계 평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저희 보고 양식을 좀 국제적으로 IS 표준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저희 연구원의 국제표준 기획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임상 현장에서 이 보고 양식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려면 온라인 플랫폼화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사용하기가 쉬운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팀의 예산적인 한계나 역량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연구자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플랫폼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여러 한의계의 다양한 유관 단체에 요청을 드려서 그 협조와 도움을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표준 보고 양식을 개발하고 일부 확산과 적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한의계에 첩약에 있는 약물 감시 시스템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양식을 통해서 첩약의 이상 반응이 잘 수집되고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이상 반응 인과하게 평가되고 이게 이러한 정보가 국민에게 잘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한의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